서울의 전체적인 광역도시 계획도인데요. 잘 보이시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크게 숲을 봐야 오늘 알아볼 지역에 대해서도 어디쯤에 위치해 있는지 그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짝 살펴보고 시작을 할게요. 이게 바로 전체적인 서울의 지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저희가 앞으로 볼 곳은 이쪽이에요. 노도강이라고 하죠. 서울의 동북권의 중심지인데요. 서울은 도시기본계획에 있어서 3중심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곳이 한양도성이죠. 한양도성이라고 하는 곳이고 이곳이 바로 영등포, 여의도, 그 다음에 강남 지역이에요. 이래서 이곳이 바로 3도심으로 해서 기본계획의 가장 핵심축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곳은 대부분 뭐 업무 중심지구죠. 근데 이 주변은 뭐 아시다시피 가격들이 상당히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아시겠지만 이쪽 그쵸 마용성, 마용성 그리고 뭐 강남구 일대, 뭐 여의도, 영등포 일대도 마찬가지고요. 노원이나 뭐 서초, 잠실 뭐 다 상당히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근데 그래도 아직은 이 중심축보다는 조금 그래도 덜 오른 후광 효과를 입는 곳이죠. 그런 곳들을 살펴볼게요. 9억 원 이하짜리가 많이 있는 곳, 그런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동북권 쪽입니다. 전체적인 핵심축에서 보면 이 동북권이 바로 보시는 노도강이라고 하죠.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이렇게 세 중심축으로 해서 동북권의 중심축입니다. 그래서 개발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면 흐름이 이렇게 가죠. 동북권의 노도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곳이 이제 청량리 일대죠. 청량리 일대로 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중심축으로 들어옵니다. 이게 동북권의 큰 핵심축이고요. 그리고 지금 뭐 서남권도 간략하게 살펴보면은 뭐 아시겠지만 금천구 일대로 해서 영등포와 금천구 일대, 그 다음에 뭐 광명 일대까지 흘러가는 게 전체적인 흐름이고 개발의 또 구상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3도심 다음에 살펴볼 곳이 바로 우리가 7광역중심지라고 하죠. 7광역중심지. 이곳의 중심으로 해서 또 그 광역 도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도시 개발 계획도예요. 그래서 이런 중심들은 앞으로 집가 상승이나 주택가 상승도 더 할 수밖에 없겠죠. 개발 호재들을 가장 많이 품고 있기 때문인데요. 좀 더 크게 살펴볼게요. 광역 중심지 7개의 중심지를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곳이 마곡이에요. 마곡도 7개 그 도시 광역도시지 중에 하나죠. 그래서 마곡.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증산이죠. 수색 증산. 그리고 이 잠실. 잠실이 있고요. 잠실 일대. 그리고 이쪽 편으로 가산. 가산 쪽이 있습니다. 가산 구루 쪽이 있고 그리고 위쪽으로 바로 창동이죠. 이곳이 창동인데요. 창동 쪽이 또 창동이랑 같이 있는 게 상계죠. 상계 창동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암 지역이 있고요.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용산 지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용산 지역. 이렇게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곳이 바로 7광역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이 7광역 중심지를 하나씩 살펴볼 텐데 오늘 첫 번째로 다룰 곳은 바로 노도강이 있는 창동 주변, 창동 노원 주변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럼 큰 흐름을 보셨으니 그 다음에는 어떤 개발 호재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큰 개발 호재 참 아시겠지만 이곳에서는 창동하고 노원 일대의 개발, 뭐 아레나 사업이라든가 경제 중심지로 대부분이 이 특징이 뭐냐 하면 이 창동이나 노원 쪽은 베드타운이죠. 주택들은 상당히 많으나 자족도시로서 어떤 경제적인 흐름이 흐르질 않다 보니까 좀 정체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 이제 힘을 불어넣는다, 생명력을 불어넣는다고 하는 거죠. 먹이를 주는 거가 같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경제적인 자력을 시키기 위해서 개발들이 들어가는 게 바로 이 아레나 사업 창동역 주변과 그 노원의 창동 차량기지 일대 노원 역세권 중심, 창동 역세권 중심의 개발이고요. 마곡은 다 아시겠지만 많은 기업체들이 들어오는 그런 자족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는 수색 증산 일대에도 계속해서 어떤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잠실 역세권 일대에도 계속해서 개발들이 이루어질 계획들이 있습니다. 잠실 운동장부터 해서 국제교류센터나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는 여의도죠. 여의도 일대나 아니면 영등포 일대 주변도 당연히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등포는 계속해서 뉴타운들이 들어서고요.
있고요. 여의도는 뭐 수변공원 뭐 이런 곳들. 그 다음에 뭐 여기가 용산인데 용산은 뭐 아시겠지만 다 뭐 민족공원이나 아니면 국제 뭐 교류센터 그들이 들여설 것이라는 것도 잘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 구로 쪽도 보면 구로 차량 기지와 함께 그 구로 쪽에 그 보면은 구청 쪽 일대로 해서 우시장부터 해서 계속해서 개발 계획도들이 쭉 잡혀 있지요. 그리고 뭐 이곳은 가장 중심축 중에 하나죠. 강남입니다. 강남 일대에 보시면은 이곳도 뭐 영동대로나 GBC타워 여러 가지 개발들이 계속해서 그리고 서초 쪽도 지구단위 계획으로 해서 상향되는 곳들. 그래서 크게 많게 뭐 개발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다 보시면 3중심지와 7개 광역시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노도강에 위치한 창동과 노원 역세권 일대의 개발인데요. 좀 더 자세히 그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봉구 일대와 그리고 강북 노원구 일대에 걸쳐진 개발 호재 동부권 중심 지역인데요. 개발이나 주변 지역 분석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개요를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는 개발 호재, 그리고 교통 호재, 그리고 총평으로 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도봉동하고 그다음에 도봉구 일대죠. 도봉구 일대에는 도봉동이나 방학동, 쌍문동, 창동 이렇게 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자체는 뭐 서울특별시로 들어가고요. 그건 당연히 아시겠지만 면적은 20.67km 제곱미터 정도 되는 건데요. 총 14개의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는 전체의 약 3.45%다라고 할 때 인구 밀도가 한번 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162만 4,581명. 요 정도면은 지금 인구 밀도는 서울이 뭐 170만 정도로 시작하기 때문에 인구 밀도 꽤 높은 편입니다. 그 중간 정도 평균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거가 41.7%, 그리고 상업지가 1.3%, 공업지가 7.1%.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상업지나 공업지를 모두 합한다고 해도 8.4%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건 뭘 말하느냐? 배드타운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그 지역이 발전하려면 경제적인 또 여건들이나 자족도시가 되어야 하는데요. 배드타운으로 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렇게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이 작다라는 거죠. 주거지에 비해서. 그리고 녹지가 또 대부분입니다. 49.9% 정도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 이곳에 생명력을 불어넣으려면 바로 자족도시가 될 수 있는 개발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곳이 또 되어질 자족도시로서 변모할 수 있는 그런 또 개발 호재들이 있다라는 게 또 이 지역에 있어서는 큰 메리트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이 지역은 어떤 노선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호선과 7호선 그리고 1호선과 4호선 1호선 라인으로 해서 가로로 지나가는 것들이 살짝 환승역으로 해서 더블 역세권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7호선과 4호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도봉산역에서 도봉역 그 다음에 방학역을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창동역까지 이루어지면서 이 창동역 역세권 일대에 또 이제 개발들이 또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창동역에서는 지금 종로 3가까지 환승 없이 한 28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광화문 일대 종로 쪽에 직장이신 분들이 또 이 도봉이나 쪽에 많이 또 거주를 하시죠. 도봉구 쪽에 많이 거주를 하죠. 상계동이라든가 노원구 일대, 광화문 종로 쪽에 직장이신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종로 3가까지 환승 없이 28분, 30분 내에 진입을 할 수 있죠. 그러면서 가격은 또 주택 가격은 저렴하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강남 업무지구도 중심지구도 또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지역입니다. 지금 7호선 같은 경우는 강남까지 진입을 하는데요. 환승 없이 이제 40분 정도, 살짝 조금 먼 감은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환승 없이 바로 또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강남 업무 지역하고도 어떤 물질적인 거리는 멀긴 하지만 그래도 교통 여건은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지역은 그러니까 서울에 25개구가 있죠. 그 25개구 중에 보면은 지역적으로 봤을 때 가장 북쪽에 위치해 있는 외곽에 위치해 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니까 집값이 저렴했고요. 주택들도 많이 있고 밀도도 꽤 높은 편이죠. 그렇지만 이제 주택만 있었어도 그래도 이 지역이 광화문이라든가 강남권의 접근성은 좋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양호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전세가율이 높아요. 다른 뭐 주거가 주택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뭐 전세가율 같은 경우에는 젊은 세대들이 전세 들어와서 살기 좋아요. 그래서 처음에 신혼살림을 시작할 때 이 그 도봉구 쪽이라든가 노원구 상계동 일대에 많이들 전세살이를 시작하지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실거주 비율도 높지요. 상계 일대에 또 많이들 또 내 집장만을 처음에 시작할 때 또 한 단계 시작하는 첫 단계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가성비가 좋은 그래도 도심 배우지로서 주거타운으로서는 여러 가지 입지적으로 주변에 뭐 인프라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편의시설들, 주거 전용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편의시설들, 그리고 뭐 상계동 쪽에 보면 뭐 은행 사거리 쪽에 어떤 뭐 우리나라 뭐 파락군이라고 하는 그런 또 좋은 그 교육 시설들도 되어 있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전체적으로 지금 이 지역을 보셨을 때 어떻게 또 지역이 형성되어 있는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지금 도봉구인데요. 서울의 북쪽 끝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서를 본다고 하면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강남, 그 다음에 이게 1, 그 다음에 뭐 마포, 용산, 성동구, 마용송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 두 번째 지역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금강구라고 들어오셨을 거예요. 금천구, 관악구, 이렇게 하는 금강, 그 다음에 구로구, 이렇게 또 또 지역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바로 그 지역에서 노도강도 많이들 신문지상에서나 보셨을 거예요. 노도강 이쪽 지역이에요. 그래서 점점점 갭매우기의 효과가 이루어지면서 강남구가 일단 오르면 그 다음에는 마포구, 용산구가 상승을 두 번째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세 번째로 이렇게 금강구가 오르고요. 네 번째로 지금 오르는 곳이 바로 노도강인데, 지금 노도강이 상당히 많이 지금 가격들이 오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상 풍선 효과가 또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개발 호재를 또 품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후행 지표가 되는 곳이 이 지역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지금 전체적인 지금 그 주택 가격, 집값 순위인데 지금 뭐 노도강이라는 곳은 뭐 2015년 기준을 봤을 때에도 보시는 것처럼 뭐 여기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 해서 한 뭐 21위, 22위, 25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2016년도도 이렇게 보시면 집값 순위가 노원구, 그 다음에 도봉구, 그 다음에 강북구, 이렇게 노동구 요 순위 안에서 20위권 초에서 중위 안에서 항상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보면 첫 번째가 강남구가 항상 첫 1위를 차지하고 있죠. 강남구가 오르면 그 다음에는 강남구 일대에서 이제 그 마용송이라고 하는 용산이라든가 이런 지역들, 뭐 마포구라든가 송파구는 뭐 강남권에 같이 속하니까 같이 항상 이렇게 같이 움직여요. 그 다음에 마용성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쪽에서 보시면은 여러 가지 그 지표상 2017년도죠. 17년도도 보면은 노원구가 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도봉구, 그 다음에 강북 여전히 요 순위를 차지하면서 후순위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가격들이에요. 근데 전체적인 평당가를 보셨을 때 이거는 2017년도입니다. 이거보다 이제 상당히 가격들이 다 뭐 2천만 원대 이상은 다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평균치가. 근데 이것도 만만치 않게 지금 한번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그 평당 가격들이 1,000만 원대를 넘어서 2천만 원대 초입 아니면 1,000만 원대 끝자락으로 들어서기 시작했어요. 점점점 가격들이 후행 지표로 해서 풍속효과로 해서 오르기 시작하는 곳이 또 이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지역은 말씀드렸지만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이에요. 그 이유는 이제 집값도 저렴하지만 업무지구나 그러니까 강남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 강화문 일대의 그 교통 여건이라든가 진입하기가 좋기 때문에 그쪽에 직장인들이 많이 이제 쪽을 도봉구 쪽을 이용하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62.2%나 됩니다. 가격 대비. 그만큼 실거주자들이 많다라는 얘기죠. 실속에. 지금
전세가율이 강남이 44.15%인데 비해서 62.2%니까 어떻게 보면 갭 투자하기에는 좋다라고 투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시기도 하겠지만 실거주하기에 가성비가 좋다라는 뜻입니다. 실거주라는 건 그만큼 실리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어떤 뭐 강남 진입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강화문 일대 업무지역 진입하기에 좋기 때문에 실거주를 하는 거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실질적으로는 실거주하기에 좋은데 비해서는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은 척 평가가 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주거지하고 주로 형성된 게 주거지하고 그 다음에 녹지예요. 보면은 뭐 산 유명하죠. 뭐 도봉산 일대부터 해서 산 녹지가 있기 때문에 공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한동안은 우스갯소리로 요 바로 도봉산 밑자락에 붙어 있는 방학동이 있습니다. 방학동에 보면 참 살기 좋아요. 공기도 좋고. 근데 그 거주하시는 분들이 왜 우리 가격은 오르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 동네. 그럴 때 공기가 좋은 곳은 주택 가격도 방학을 하나 보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었습니다만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거지라는 것과 녹지가 90%라는 거는 그 이외의 다른 것들 우리가 경제적인 창출 효과가 일어나야 되는 자족도시로서의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대가 이제 앞으로 노원구죠. 창동역과 노원역 일대의 상업지역들 일부 시설과 함께 이곳이 이제 경제 중심지로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개발이 들어갈 거라는 거. 그래서 그 확산 자족도시가 생긴다는 거. 그리고 뭐 한쪽이 그렇죠. 창동역 일대 편이 경제가 아니라 문화죠. 문화 중심지 아레나 사업이죠. 아레나 사업이 이루어지고 이쪽 일대에 또 경제 중심지로 해서 양쪽이 쌍으로 해서 집중되는 어떤 개발들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배드타운이라고 하는 창동, 노원, 도봉 일대가 이제 신경제 중심지로 들어서는 발표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곳이 점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기대치 상당히 크죠. 그리고 배드타운이 된 창동이 이제 신경제 중심지로 개발 계획들이 잡혀 있으면서 시장의 유동자금과 함께 그리고 갭 메우기 장세가 시작됐습니다. 그동안의 정책들도 어떻게 한몫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뭐 9억 원 이상 되는 고가 주택에 대한 규제들이라든가 분양가 상한제 그리고 뭐 초과이익 환수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주택 공급을 축소시키면서 결론적으로는 그대로 가격들이 어떤 주택 가격을 잡겠다고는 했으나 유동자금이 너무 많다라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100조 원대 이상이 되는 유동자금들 때문에 그 자금들이 어디로 흘러들었을까 할 때 바로 이렇게 이제 주요 핵심 지역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지역도 한 40% 이상 폭등을 했으니 이 돈을 들고 이 많은 유동자금들이 떠도는데 이 유동자금을 들고 어디로 갈까라는 그런 곳에서 바로 풍선효과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바로 그동안 너무 많은 곳들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곳들을 찾다 보니 노도강까지 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외곽의 갭 메우기 장세가 시작되었다라는 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12.16 정부 정책들도 15억 원 이상에 대한 고가주택의 대출 금지라든가 그 다음에 뭐 9억 원 이상의 LTV 비율을 갖다가 20% 축소를 했죠. 9억 원 이상 되는 거 15억 원 구간까지 20% 축소 9억 원까지만 해주는 거. 그러니까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을 금지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9억 원 이하의 전세가율은 뭐 아파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가격들 속에서 이제 상승 효과가 일어나는데 9억 원 이하의 상승 효과. 그러다 보니 그 이하가 있는 곳들을 찾다가 외국만한 데가 이제는 뭐 30평대가 9억 원 이상이 되는 버렸어요. 그러더니 노도강이라는 곳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추세를 봤을 때 2020년 4월 총선을 좀 보면은 지금 인구 밀도가 꽤 높은 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구 밀도가 높다는 건 그만큼 표가 많다는 뜻이죠.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곳에 특히 그 진보 성향들이 많습니다. 조심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젊은 층들이 많기도 하고요. 서민들도 많다 보니까 진보 성향들이 높다고 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면 동북권에 대한 어떤 개발들 가시화하면서 챙겨야 되지요. 그러면서 어떤 균형 발전이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베드타운의 그 지금까지의 베드타운 지역이라는 곳에서 이제 자족성이 강하게 드러날 수 있는 개발들을 빠르게 진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노도강은 어떤 개발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빠르게 추진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가격들이 점점 더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부동산이라는 것은 첫째도 둘째도 가장 중요한 게 입지적인 조건입니다. 제가 처음에 살짝 살펴봤는데요. 바로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한양도송이라든가 영등포, 강남 일대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이미 가격들도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외에 7광역 중심지이죠. 그 안에서도 마곡지역이라든가 잠실지역, 용산지역도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네, 이미 많이 너무 올랐고 가산 일대에도 지금 구로 일대부터 해서 광명까지도 상당히 많이 오른 상태고요. 청량리 왕십리 동대문 일대죠. 청량리 역세권 개발부터 해서 이것도 아파트 가격이나 많이 올랐죠. 상암 수색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 이제 창동도 따라가면서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 되는 거죠. 물리적으로 봤을 때 어떤 접근성이라든가 절대적으로 접근성이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장 외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도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앞으로 어떤 물리적인 접근성보다는 이제 들어오는 그 교통 호재들이죠. GTX 또 신호선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KTX도 그렇고 창동역 역세권에 환승센터가 또 생길 예정이잖아요. 강남권이 지금 한 40분 7호선을 타고 갔다고 하면은 이제는 GTX가 생겼으면은 한 15분이면 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다 해소가 되고, 그 다음에 자족도시로서의 어떤 문화적인 경제 거점 중심 지역들로 한 개발까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이렇게 자족도시까지 이루어지면은 이 지역은 분명히 지금 현재는 저평가 지역이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전망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노선이죠. 이 노선은 창동에서 보시면 광운대 일대도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청량리 일대 당연히 그렇고요. 삼성까지 요게 한 세정거장 구간이죠. 하나, 둘, 세정거장 15분대에 들어서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재라든가 과천, 금전 지역까지 해서 쭉 이어지는 이 노선은 좋은 노선이죠. 좋은 지역들만 가는 노선입니다. 강남권을 또 꿰뚫기도 하고 청량리 일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 기대가 또 되는 곳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면은 전체적으로 이 안에서 창동, 우리가 가장 핵심 지금 개발이라고 해야 되죠. 핵심 개발 호재가 창동과 노원의 역세권 일대의 개발들입니다. 이렇게 창동하고 노원으로 이어지는 1호선과 7호선, 4호선의 교차 지역입니다. 그래서 동부권의 가장 중심 지역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지역이지요. 그렇다면 이 지역은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창동역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 지역들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지금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가 아레나 사업이 이루어질 곳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레나 사업과 함께 이 일대죠. 그 다음에 중랑천을 중심으로 해서 지하화 사업들이 또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노원 역세권 중심으로 해서 공공 어떤 기관이라든가 문화 거점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이루어지는 것이 또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는지를 좀 더 면적으로 살펴볼게요. 그 다음에 사이사이에 이루어지는 게 또 어떤 그에 따른 유통복합시설, 상업시설들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현재로 지금 보시는 게 글로벌 비즈니스 존이라고 해서 경제 거점 지역이 바로 이쪽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쪽이 바로 그 창동역 이쪽으로 해서가 문화 중심지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이쪽은 경제 중심 지역으로 해서 창동 또 그 차량기지죠. 이쪽은 한 18만 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면적은 상당히 그죠? 98만 제곱미터 정도 돼요. 이 안에서 지금 나누어서 존별로 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지금 이 창동 그 차량기지 같은 경우에 18만 제곱미터 정도 되는 그런 또 면적인데요. 그 이외에도 지금 보시면은 이쪽은 지식 R&D 센터나 복합센터 등이 이루어지는 경제 거점 지역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보시고, 그 다음에 8만 개의 일자리가 일어난다. 그만큼 많은 인구 유입이 된다라는 뜻이니까 숫자에 너무 민감하지 않으셔도 돼요. 경제적인 어떤 업무 지역들과 일자리가 생겨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바로 이 지역이죠. 양대 축으로 해서 크게 이루어지는 사업이 가장 대표적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곳이 바로 글로벌 라이프 존이라고 해서 아레나 사업, K-팝이죠. 아레나 사업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지금 이쪽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는 건 아실 거예요. 그 좌석이 18,000좌석? 어마어마합니다. 18,000좌석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그런 문화 공간이 들어선다라는 것은 우리가 좀 앞으로 기대를 해볼 만하죠.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나라는 특히나 어떤 문화 콘텐츠에 있어서는 세계적이기 때문에 그런 문화 콘텐츠 BTS부터 해서 앞으로는 그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지 않을까. 많은 관광객 유치를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또 이 동부권의 창동 역세권 일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이쪽은 환승센터가 생기죠. KTX나 아니면은 GTX C노선들이 들어와서는 환승센터가 생기는 곳이 이쪽이에요. 그래서 지금 연계해서 KTX 노선 당연히 들어가고요. 이곳에는 지금 주상 복합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복합 센터가 생기는 거예요. 이 안에 뭐 기업 스타트 기업들도 들어서고 그 다음에 KTX, 그 다음에 GTX, C노선 다 들어서는 환승센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규모만 봐도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문화적인 존이 이렇게 또 들어서는과 함께 경제적인 또 지역의 존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지역만 해도 지금 뭐 한 18만 제곱미터 정도이니까 어마어마하다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이 지역은 지금 창동하고 상계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입체적으로 어떻게 앞으로 세워지는지에 대한 조감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냥 평면으로 봤을 때보다 그 규모가 얼마큼 또 되는지가 보여집니다. 종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봉구 창동하고 노원구 상계동 일대인데요. 이곳만 해도 지금 29만 6,450평. 이 안에 이루어지는 거고요. 지금 뭐 계속해서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공사비만 해도 약 2조 원 어마어마한 지금 규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새로운 동부권의 핵심 허브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쪽은 핵심 경제 중심지로 큰 축을 이루게 될 거고요. 이쪽은 핵심 문화 중심지로 그리고 역세권의 또 어떤 교통의 중심지로 해서 모든 인프라들이 확충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떤 교통 호재, 우리가 교통 호재를 또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지역 이동이라든가 확장성을 위해서는 교통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시는 것처럼 방학역에서 창동역 일대가 바로 1호선역이지요. 1호선 라인으로 해서 종로까지 이어지는 역인데요. 종로까지 현재 한 28분이면 또 갈 수 있는 현재의 교통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노원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강남구청까지 32분 정도 걸리는 교통망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의 교통망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들어올 게 중요하겠죠. 바로 창동역 환승센터를 거치면서 들어가는데요. 이 창동역 C노선이죠. 이 C노선이 지금 삼성역까지 15분, 상당히 단축이 되죠. 32분에서 반으로 단축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뭐 어떤 물리적인 거리를 떠나서 실질적인 거리는 상당히 가까워지기 때문에 자족도시로서 거듭나는 거와 함께 어떤 중요한 우리나라의 핵심 그 업무지역이죠. 업무지역 도달도 15분 내에 진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동부 간선도로가 또 상습 정체 구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뭐 주거 밀도가 높고 자족도시가 아니다 보니 베드타운이다 보니 일하러 또 출근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하철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또 차량 이용도 많이 하게 되죠. 그럴 때 상습 정체군 출퇴근 시간에 상당히 지루하게 막히는 곳인데 이곳에 대한 지하화 사업이 있어요. 또 지하로 해서 복층으로 지하 고속도로가 들어서는 거고요. 그리고 상층부는 또 공원화를 하기 때문에 쾌적한 환경을 또 가져갈 수가 있죠. 그리고 또 가로로 들어서는 지금 현재 뭐 우이 신설선이 이미 들어섰는데 더 연장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방학선까지 해서 우이 신설선이 더 연장이 되는 거죠. 이미 우이하고 신설 쪽은 되어 있고 여기에 더 연장을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교통망이 좀 더 확충되어서 그 확장성이 더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교통 호재도 충분히 우리가 또 그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 바로 또 이렇게 도봉 지역인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한번 제가 살펴본 것 중에 하나가 이곳은 서울의 대표적인 가성비 좋은 도시인지에서의 어떤 베드타운의 도봉구였다고 한다면은 앞으로는 자족도시로 거듭나는 그런 곳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미 서울의 핵심 지역이 40% 이상 폭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앞으로는 좀 더 어떤 투자의 개념으로 봤을 때에도 마진 확보를 위해서는 외곽의 갭 메우기가 시작을 됐고 그게 강세
그런 강세장이 바로 이 노도강이라는 곳으로 해서 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본다면은 많은 또 투자자들이나 관심 지역, 부동산에 있어서 관심 지역, 특히나 앞으로 9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많은 규제책이 들어섰죠. 9억 원이 넘는 거에 대한 뭐 대출 규제뿐만 아니라 9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는 전세 대출도 나오지 않고 바로 회수가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 그 이하의 주택들이 있으면서 가성비가 좋은 지역들이 갭매우기로 해서 장세가 더욱 커지고 강세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 바로 이곳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체 내에 어떤 가장 핸디캡이었다고 하면은 모든 인프라나 아니면은 어떤 교육의 여건들도 굉장히 좋은 곳이었습니다만 딱 한 가지였죠. 배드타운이었다라는 거. 그것에서 이제 벗어나는 거죠. 자족성을 띠게 될 테고 당연히 뭐 경제 거점과 문화 거점 도시로서 창동과 이제 노원 일대가 그렇게 개발이 되죠. 그리고 교통호재 뭐 GTX나 KTX 그다음에 우유 신설선 등이 또 들어서고요. 이러한 개발 호재로 인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또 이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앞으로는 근데 중요한 거는 많은 여러 가지 정책들로 인해서 부동산에 관한 부분들 많이들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요. 일단 중요한 거는 정책들은 계속해서 쏟아붓고는 있습니다만 풍부한 그 유동 자금들이 다 어디로 갈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갈 곳이 어디냐라는 거 흐르게 되어 있거든요. 고여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풍선 효과로 정부 대책에 대한 풍선 효과로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이 노도강이 될 것 같아요. 동부권이죠. 이 동부권이 이러한 수혜를 그대로 입는 곳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제일 처음으로 지역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미 너무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9억 원 이상의 고가 주택에 대한 뭐 규제들도 많아지고 했기 때문에 더욱더 강력해질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그렇지 않은 지역이 바로 이 노도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또 핸디캡이었던 배드타운에서 벗어나서 자족도시로서의 또 이런 호재들을 같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많은 또 관심을 가져볼 만한 지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도봉구 내에서도 또 옥석가리기가 있을 수 있겠죠. 그 안에서 어떤 곳이 또 괜찮으냐라고 봤을 때는 창동이겠죠. 창동 지역에 이제 가장 뭐 중심축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곳들이 많습니다. 창동 중심축으로 해서는 지금 뭐 환승 그쵸? 역에 대한 뭐 GTX 환승 센터들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아레나 사업이라든가 경제 거점 지역들이 생기면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뜻이고요. 그러다 보면은 어떤 소형 부동산이죠. 그런 것들이 지금 갭 투자로 해서 계속해서 좀 진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풍부한 또 유동 자금 말씀드렸지만 100조가 되는 천조죠. 천조가 되는 이 풍부한 유동 자금이 흘러들긴 해야 되는데 많은 규제를 피해서 풍선 효과로 해서 이렇게 들어올 테고요. 창동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개발들이 이루어지다 보니 이런 쪽으로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또 소형 부동산에 있어서는 규제가 살짝 덜하기는 하죠. 특히 뭐 40제곱미터 이하짜리에 뭐 3억 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뭐 임대사업자를 냈을 때 아직은 비과세가 적용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또 이렇게 소액 갭 투자로 들어가는 것들 이런 앞으로 계속해서 오를 수 있는 또 이런 호재들이 있다 보니 그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 임대사업자를 활용해서 가볍게 장기 투자를 가져가실 때 너무 무겁게 가져가면 요즘에는 조금 많은 대책들로 해서 고민스러우실 수가 있으니 이렇게 임대사업자를 해서 장기적으로 가져갔을 때 이런 뭐 자족도시가 되고 지금 한창 공사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개발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는 동안에 우리는 이렇게 좀 장기적인 활용을 해서 중장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활용을 해서 소형으로 해서 가져가실 때 큰 무리가 없는 그런 또 지역이 이곳이 아닌가 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네, 지금까지 많은 몇 년간 계속되는 집값 상승 무섭습니다 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 상승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투기와의 전쟁이라는 부동산 정책들이 계속해서 18차례나 나오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계속해서 뭔가 풍선 효과로 해서 가격들이 떨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노도강 동부권 일대가 지금은 수혜 지역이 어떻게 되다 보니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좀 살펴봤고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첫 번째로 봤고요. 이 지역이 괜찮았다고 생각하시면 지역 분석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지역 분석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